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진에 국제사회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네, 장기화하는 미중 관세 전쟁에 각국은 충격파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글로벌 정세 변화 전문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과하게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정치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예. 관세는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세계 무역 체제가 미국에게 불공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리셋, 다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하게,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 후과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먼저 이제 국채 시장을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장에서 확실한 건 하나도 없지만 미국 국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국채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관세 정쟁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세계 무역 질서가 혼란을 겪고 경기가 불투명해지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금이라든지 미국 국채에 돈이 옮겨가야지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도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금리가 4.4%까지 올라왔던 건 뭐냐면은 이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기관들이 이것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미국 경제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국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 후과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제 연방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지난해 말 기준 연방 부채는 무려 35조 4,60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5경 원이 넘는 이게 짐작이 안 되는 숫자인데 근데 이제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채는 네. 30년 동안. 그래서 이자로 낸 돈이 작년에 1조 1,330억 달러였습니다. 약 1,660조 원인데 이 국채가 이제 시장에 던져지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되면서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국채를 팔기 위해서는 이자를 더 높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방 정부의 이제 이자 부담률이 높아지고 예. 또 이 국채 이자율은 미국의 모든 그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그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채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가 집을 살 때 그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고 예. 자동차를 살 때도 더 높은 이자율을 내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겠죠. 그렇게 내수가 위축되면 또 기업이 이제 도산을 하거나 이제 사람을 이제 고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 불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는 다르게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90일 관세 유예를 하겠다는 발표를 전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일 동안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예외를 하겠다. 그러니까 유예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국가별 상호 관세 한선은 또 10%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너무너무 불리해졌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맞불 작전으로 나올 줄은 미국이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까지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관세 폭탄을 중국이 맞았습니다. 예. 첫 번째는 25% 주로 농산물의 수출 품목에 맞아서 약 250억 달러 관세를 맞았고 그 다음에는 15% 추가 관세. 그래서 대미 중국 수출품에 15% 관세가 또 추가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이 트럼프 2기를 준비하면서 GDP에서 수출 비중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졌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수 진작으로 정책을 바뀌어서 GDP에서 수출 비용을 19%로 줄였고 또 전체 수출에서 미국 대미 수출의 비중을 15%까지 줄였습니다. 예. 이렇게 트럼프 이기 때는 관세 폭탄을 견딜 준비가 돼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15%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나도 안 한다. 예. 그래도 GDP의 2.8%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버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이기가 중국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대응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도 잘 알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132년 만에 징검다리 재선이 된 대통령 아닙니까? 예. 트럼프의 귀환이 가능했던 거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유권자들이 살인적인 물가고 때문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2기에서 이런 관세 폭탄을 던지고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면 예. 결국에는 이 피해가 오롯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전략을 짰는데 그게 예. 지금 적중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혹시라도 너무 섣불리 미국과 합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자산을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미국에게 항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관세 폭탄을 던졌다가 증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폭락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중국과는 지금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미국과 합의를 해서 그 관세 유예를 받으면서 좀 숨통을 트고 싶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라 다른 나라 편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데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그냥 미국과 잘 지내는 게 좋다 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주는 합의를 한다면은 예. 이건 국가 이익을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라 예. 정말 뭐 한국 정부의 총리냐, 미국 정부의 총리냐 이런 예. 말이 나오는 그런 합의로 끝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 힘이 없는 자가 제일 가지는 가장 소중한 전략 자산은 예. 결정권이 없을 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0일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예. 이 관세 유예는 90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 이후에 3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매듭지게 해야지 지금 이런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최종 합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예.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점점 시간에 쫓겨서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 내는 것을 추구해야지 섣불리 미국과는 잘 지내야 된다 하고 합의를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CNN과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낙관의 힘 없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되묻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지금 사태를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는 오히려 이런 국정 운영에 공백이 있는 것을 전략 자산으로 삼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했을 때 미국이 초조해하는 것을 한국이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면서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런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기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60일 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세 유예가 90일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서둘러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가 정말 모든 국민과 여당, 야당 그리고 기업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합의가 아니면은 예.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하신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90일 유예하는 동안 70여 개의 나라와 협상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벌써 초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70개국의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이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게도 25%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에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예. 뭐 43%라든지.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하면서 최초에 의도했던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공장이 이전하는 생산 기지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그 생산비 격차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처음서부터 꼬인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게는 이제 고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90일 유예를 하고 예. 10% 보편 관세만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부드러운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예. 90일 유예입니다. 네. 그 상호 관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협상을 일찍 시작한 것도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미국과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가 될 확률이 높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결정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 측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전략적인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실 이제 국정 책임자는 다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관세 유예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선거 결과 관세 유예가 끝날 때까지는 30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초당적 또 국민적 합의가 있는 선에 그런 성질의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무역 합의가 있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관세와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계시켜서 패키지 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내비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협상의 판이 또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게 유리하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초조하게 쫓기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압박 카드를 더 쓰고 싶을 텐데 그것이 바로 주한미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좋다. 협상은 하되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FTA를 미국과 유지해야 된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우리가 참여 선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자꾸 미국의 이런 언론 플레이랄까요?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는 그런 식의 협상은 우리에게 점점 불리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것을 한 번에 미국은 결정하고 싶고 또 그것을 미국에 유리한 협상 레버리지로 하고 싶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 한미 간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2차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일기 때 워낙 그 5배 이상의 그런 50억 달러를 처음에 요구했다가 2019년에 미국 측에서는 13억 달러 증액을 최종 요구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는 13억 달러도 너무 많다. 그래서 계속 버텼는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년 대비 13.9% 인상의 그 향후 5년간 방위비 인상률을 국방 예산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이 큰 실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것이 국방 예산 증가율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돈을 빌려본 분은 아시겠지만 원금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자율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 예산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해서 사실 2025년 올해면은 예.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그런 방위 분담 우리가 지불하는 예. 그런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이 왜 13.1% 증가냐 했을 때 그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에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를 더했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13.9%냐를 설명하기가 부족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지난번에 제12차 SME를 타결하면서 2026년 동안 2030년 동안 단연간 네. 그 방위비 인상률을 이제 확정을 했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동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국과의 협상이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우리가 원금보다 무서운 게 이자율이기 때문에 예.
그 소비자 물가보다 3배 정도 높은 국방 예산 증가율과 연동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된다. 예.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관세에 대해서는 무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산업부가 앞에 나서게 될 텐데 이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를 한다면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업부와 그 방위 분담을 주관하는 외교부와의 치열한 조율이 예. 치밀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은 거의 뭐 그 관세를 묻고 떠블루가 그런 정도예요. 145%까지 미국이 중국에 매겼는데 중국도 125%까지 다시 쳤잖아요. 그럼 이 상황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그 완화가 될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기자가 아까 백악관에서 물었지 않습니까? 예.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비 주석과 통화를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백악관은 아직도 이제 강경한 입장을 적어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서 저 통화를 요청하면 우리는 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진 않는다 하는데 예. 시간은 지금 중국의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지도부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지 않죠. 예. 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이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관세 정책으로 더 큰 피해를 미국 국민과 기업에게 준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위기가 생길 것은 당연합니다. 그 예일대학교 통계에 보면은 예. 만약 이 상태로 계속 미국 경제가 간다면 예. 올해 그 미국의 1가구당 생활비 추가 분담금이 68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원래는 1.3%로 잡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3%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제 살리기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맞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 계속해서 이렇게 강대강 대결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고 거기서 한국과 일본 등 제3국가들의 협상 레버리지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해서 봉영식 연세대 개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